안녕하십니까. 화이통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은 그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서 화이통 방송 사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교통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정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차량 최고 제한 속도를 10km씩 낮추는 정책입니다. 시내 주요 간선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어린이 보유구역을 포함한 이면 생활도로 전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외국은 이미 2000년도부터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인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을 포함한 47개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10km 줄인 네덜란드는 67%, 또 덴마크는 24%, 헝가리는 18.2%, 호주는 12%의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의 그 제한 속도 관리 매뉴얼은 시속 60km일 때는 교통사고 총상률이 85%, 그 다음에 50km일 때는 55%, 또 30km일 때는 15%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한 시속 60km일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 그다음 시속 50km에서는 72.7%, 또 시속 30km에서는 15.4%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속 10km의 차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혹은 사망사고율을 20 내지 30% 낮춘다는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에 도심 편도 1차로 이상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2021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서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갖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와 물류 도로 44곳은 70 내지 80km의 그 예외적으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신호 체제나 이를 연동을 강화해서 이 전체 속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일반 운전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변화된 환경이 익숙해질 때까지 약 3개월 정도는 이제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제한 속도 이후에는 이제 제한 속도 위반 단속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할 그런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이 이렇게 그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이유는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그 도로 킬로미터당 자동차 수가 431대로서 7대 도시 평균 392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인구 100명당 도로 연장도 0.09km로 7대 도시 평균인 0.11km보다 짧습니다. 또한 이 부산은 교통약자인 고령 인구가 가장 높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운전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불명예를 좀 안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11년 4월이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산 지역의 안전속도 5030의 첫 이런 시행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지역의 어떤 시행에 있어서 시금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시행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혹시 실수가 있을런지 미비한 점이 없는지 이제 이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2011년 9월에 영도구 전역을 시범 지역으로 실시해서 1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소정의 그 안전한 안전성도 확보되고 교통사고도 이제 줄어들고 또 속도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어서 이번에 본격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이런 뒷받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택시 운전사 등 운수업계의 반발을 이제 고려해서 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서 실제 도로를 선택해서 운행을 해본 결과 속도에도 큰 문제가 없고 요금에서도 미미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에 자신감 없고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심권 주행속도 110km를 줄인 데는 그 대한 운전자들이 거부하면 상당히 이제 많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행에 있어서 저항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10km 감속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거,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거, 특히 여기에 이런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협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주요 간선도로를 일방적으로 지금 10km씩 이제 줄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즉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이런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35개 회원국 중에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낮은 하위권에 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통 사망 사고로 인한 이런 손실은 재산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엄청난 정신적인 사회적인 파장을 갖고는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사망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범정부적인 과제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하는 그 강제적인 방법으로서는 이게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이 정책에 관한 것, 또 우리가 속도를 줄여보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2 내지 30%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이 과제에 관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은 상당히 협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거고요. 특히 이 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단속이나 이런 걸 통한 강압적인 그 분위기보다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통 문화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이제 대응해주는 그런 접근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소유가 상당히 이제 많이 되고 일가구 몇 대의 차량을 이제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제 도로의 어떤 그 환경 자체는 도로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도심권에 들어올 때는 차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이제 피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심권에 들어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할 뿐 아니라 또 이 도심에는 보행을 중심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당연히 줄이는 속도 5030 정책을 이런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이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행속도 10%를 줄여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그 안전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에서 문유모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